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문화적인 수준이 참으로 높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원경한 대회에 여러분 먼저 큰 박수. 가본데 왜 세 글자를 먼저 소개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은 그저 진행자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빨간 거 삼각 소외받은 게 지금 불우한 이들에게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빨간 넥타이로도 맸는데. 네, 원경원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회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동영상 준비가 되어 있고 그때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올라오실 때는 어부인하고 같이 댕기라고 내가. 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도 크게 혼 안 나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자 원경한 님이십니다. 저하고는 같은 동양이고 일찍이 평창에서 저는 며칠 전에 그 책을 받았습니다. 정말 흑수저더라고요. 정말. 야, 조상 묘를 잘 썼나.
그렇다고 나보다 인물이 좋나 키가 크기를 하나.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골짜기 시골 소년, 주경야독의 터널을 지나 서울경찰청장이 되기까지. 오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나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고향이 그러합니다. 저는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에서 제재소를 운영하던 유복한 부모님의 오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숙명보다 더한 가까이에 있는 운명에 의해서 3살 때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가난은 어머니를 고독한 삶의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7남매를 이끌고 서울 구로동으로 평창읍 유동리로 살 곳을 찾아 떠다녔으며 저는 극심한 영양실조로 밤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11살짜리 셋째역은 봄부터 초겨울까지 논두렁을 뒤져 참개구리를 잡아다 화롯불에 구워 나를 먹였습니다. 머리가 좋았던 영은 내가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하평마을의 터를 잡고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서서 어둠에 깔려야만 돌아오시던 험하고 가파른 어머니의 눈물 골짜기. 정선군 임계면이 저에게 숙명의 고향이라면 평창은 운명의 고향입니다. 고독한 전사, 나의 어머니. 정선 경찰서장 시절 어머니가 오고 간 고깃길을 일부러 넘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골짜기는 숲이 무성해 보이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던 흔적이 사라진 것이지만 어머니의 가쁜 숨결만은 들리는 듯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제나 웃음을 주는 우리들의 70년대 학창시절. 빈곤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던 저는 당초 평창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 공장에 가서 돈벌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한다고 우기셔서 평창종합고등학교 농과에 마감날 겨우 입학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이 농과를 선택한 것은 학비가 싸다는 이유였습니다. 내 학창시절 별명은 생김새가 둥글다는 이유로 감자였습니다. 둥근 감자처럼 성격이 둥근 친구들, 완형이, 창성이, 문식이, 농가반 친구들과 어렴풋이 머나먼 곳을 그리며 꿈을 꾸었습니다. 특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던 완형이와 창성이는 함께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습니다. 커다란 배터리를 뒤에 대고 고무줄로 칭칭 동여맨 소형 라디오로 밤 10시면 별이 빛나는 밤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영시의 다이얼에 심취했었습니다.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불안을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견뎌주던 사춘기 때 친구들.
통기타도 치고 묘둥지에서 휴대용 녹음기를 틀어놓고 모자를 벗어 흔들고 손가락도 딱딱 튕기면서 고고춤으로 에너지를 분출하던 친구들. 얼룩무늬 교론복 바지, 검정색 교복 나팔바지. 그 추억 속에는 저만의 고독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했으니까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빨래 잘해서 사위 삼고 싶다던 동네 아주머니입니다. 그리고 형과 함께 겨울이면 뗄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나무꾼과 선녀라는 전설처럼 이 시대 마지막 전설인 뗄나무꾼 소년. 지금도 겨울 산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아슬아슬 막차에 올라탄 나의 고등학교 끝자락은 새벽 첫 차에 올라 행선지를 그리는 여행자처럼 뿌듯하게 마감했습니다. 3학년 2학기 실습생으로 파견된 평창군청 공보실에서 주 담당 공무원을 도와서 평창군 사료를 정리했습니다. 내 고장에 대한 애양심과 공무원이라는 구체적인 꿈이 자라는 계기가 됐습니다. 농협에서의 첫 직장 생활,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꿈. 공무원으로 진로를 결정한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마침 어머니가 읍내 장터에 조그만 이불 가게를 내셨고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주경야독했습니다. 공무원이 꿈이었지만 농고를 졸업한 까닭에 농협에 입사. 81년 3월에 대관령 농협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비로소 자신만의 일에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1살 첫 직장을 잠시 떠나서 전투경찰에 입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이제껏 꿈꾸던 것들과는 다른 넓은 세상이었습니다. 방림 검문소 시절 틈틈이 승진 시험 공부를 하는 정원대 검문소장님을 보며 저 역시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찰 간부 후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학창 시절부터 꿈꿔왔던 공무원에 대한 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또한 군 복무 시절 찾았던 1983년 이산가족 찾기 현장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전역 8개월을 앞둔 83년 8월, 나라 안에 산천 초보까지 울었던 현장에서 저도 울었습니다. 혈육이 사활을 건 그리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인적 드문 신장로 가에 있어서 어머니가 탄 버스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내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통 머릿속에 가득했던 어머니 생각, 그 간절한 버스가 33년 넘도록 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나는 진심으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큰 일을 감당하는 경찰이 되리라. 제대 후 평창농협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업무는 비료 판매와 창고 관리였습니다. 늦가을 영농자금 회수 업무를 수행할 때입니다. 골짜기 갈피에 가가호호를 방문해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슴이 아렸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 현황판 그래프에는 내 이름이 막대가 가장 짧았고 서서히 열정도 식어갔습니다. 농협 다니는 동안 인연을 맺게 된 여자친구와 꿈을 따라 비밀리에 상경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정리하고 기거할방을 구하여 빈몸으로 그녀와 함께 상경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에 본 사물이나 사건이 평생토록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제 가슴에는 목련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작정 상경한 낯선 서울. 주택가 골목 담장의 목련꽃은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고향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 그 꽃. 어머니의 행상 보따리를 닮은 꽃망울들. 저에게 유일하게 낯설지 않은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 꿈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기 충전한 저는 상경 즉시 종로의 한 고시원에 등록했습니다.
25세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학창시절 놀기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시험 때 선생님이 정해준 시험 범위를 벼락치기로 외우던 저로서는 학원 강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집 근처 독서실로 장소를 옮겨서 모든 과목의 책장이 닳도록 수십 번을 읽고 외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20번 이상 읽어서 낡아버린 정통 종합 영어책을. 그 사이 아내는 곧바로 임신을 해서 아들이 태어났고 저는 처자식을 둔 학생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꿈 하나에 의지해서 세 식구가 살아낸 극빈의 젊은 시절. 지금 돌이키면 벼랑 끝에 난 가녀린 잡초 같았던 청춘이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그의 경찰 간부 후보생이 되다.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을 위해 내 방식대로 공부에 심취해 있었지만 어느 날 문득 잘하고 있는 건가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수신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저의 절절한 사연을 담아 무작정 경찰 간부 후보 교육생 귀하라는 편지를 경찰 종합학교로 보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몇 달간을 까맣게 잊고 지낼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편지를 읽었는지 경찰 종합학교에서 낯선 이가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쿵쿵거리는 심장을 가까스로 잠재우며 곱게 접은 종이를 펼치니 반듯한 글씨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경찰다운 인간성을 평생 못 잊을 것입니다. 1988년 역사적인 88 서울올림픽이 제 인생에도 찾아왔습니다. 그해 2월 드디어 3번의 도전 끝에 제37기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꿈은 저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경야독하던 평창소년, 대한민국 경찰 넘버 2대다. 서부경찰서 방범과 외근계 첫 출근을 시작으로 홍은동 파출소장, 정선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국장, 경남경찰청장, 강원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그렇게 젊음을 다 바쳐 일한 경찰 공직 31년. 서울경찰청장을 끝으로 저의 꿈, 경찰의 여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고향에서 열린 2018 동계올림픽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잠들 때마다 보기 산자락에 있는 거처에서 안전한 올림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회에 참가한 세계인들을 만족시킨 것 중 하나가 안전한 치안이었습니다. 그 찬사는 대한민국 경찰과 강원경찰 100년사에 더 없는 영광이며 제 개인에게도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2018년은 저의 경찰 입문 막바지에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1000만 국민이 살고 있고 전국 사건 사고 비율의 70%를 차지하며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중심지며 연일 크고 작은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곳에서 치안을 책임진다는 것이 어찌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하겠는가. 저는 불필요한 권위를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맡은 바 소임에 전념하도록 조직을 이끌어야만 가능하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생의 기륭 화복을 결정하는 것은 만남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든 국가든 일이든 사람이든 간에 환경이 되어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저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주경야독하면서 꿈을 키운 산골 소년이었기에 고향의 다음 세대에게도 꿈을 심어주고자 찾아다니며 강의를 했던 일들, 제가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응원을 보내주었던 고마운 분들, 부모님께서 눈물로 그리던 정선에서의 자취들이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하늘은 냉정하기 때문에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게 열린 영광의 열매는 고향 사람들 덕분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향에서 만난 경찰 동료들과 유관기관, 봉사자들, 도민들을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유년의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책을 엮다. 내가 원해서 행복하게 걸어온 경찰의 길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행상 보따리를 이고 다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골짜기를 오르내린 어머니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묵묵히 살아낸 아내와 두 아들도 있습니다. 크나큰 사랑을 담보 삼아 몸바칠 수 있었던 경찰 공직을 떠나면서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보람찬 일도 많았지만 왠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찰 공직 31년을 마무리하면서 보릿고개 세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유년기, 70년대 학창시절, 경찰의 꿈을 갖게 된 동기와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 직무를 통한 영광의 기록들을 엮어보니 부족한 글솜씨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자취를 가슴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마지막 책장을 덮는 순간 잔잔한 감동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끝으로 오늘이 있게 해준 가족들과 친지, 대한민국의 15만 경찰,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좋은 곳에서 농과 출신은 아마 원경화 청장님이 유일하실 겁니다. 정말 그 어려운 삶을 잘 헤쳐오신 그 삶에 저는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너무 좀 늦게 공직을 시작하시다 보니까 이제 정년이 다 돼서 올해 7월에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요. 아마 한 1, 2년만 먼저 시험이 되셨으면 그 경찰청장까지 하지 않으셨을까. 여기 지금 강원도와 인연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의 이 경찰청장을 지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허신영 청장님하고 또 이철성 청장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와 계신데요. 아마 세 번째 강원도 연고에 그 경찰청장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나이 때문이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아마도 우리 이 원경화 청장님을 하늘에서 더 좀 크게 쓰시고 싶어서 이렇게 경찰청장까지 가는 그 영광을 조금 미룬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요즘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원경화 청장님처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뜻을 세우고 그리고 한 길로 달려오신 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말 옆으로 한눈 팔지 않고 우리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 공직자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본을 잘 지켜오신 이런 분들을 정말 찾기 힘든데요. 이런 분들께서 앞으로 이 나라의 그 동량이 되시고 또 국민의 지도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원경화 청장님의 출판 기념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원경화 청장님 그리고 그 두 분 내외분께 모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같은 분들은 정말 어려운 곳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서 제 역할을 하시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존경하고 이제 명예롭게 경찰을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출발을 새로운 삶을 사시는 그런 길에 정말 큰 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역할을 하지만 우리 청장님은 더 큰 역할을 하셨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판하신 책을 보니까 진심으로 또 그동안 살아오신 많은 모습이 잘 담겨 있어서 정말 따뜻한 분이시구나. 인간의 살아온 한 올이 우리 마음에 맞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전에 같은 직장에 있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같이 사회생활하면서 만났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끈으로 같이 묶여서 살아오시는 분들인 만큼 저보다 더 많이 우리 청자님을 아시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분이다. 우리 청자님 같은 분을 지인으로 두고 있고 친구로 두고 있고 가정으로 두고 있다는 점은 참 행운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행운에 항상 같이하기를 총장님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만 하셨는 줄 알았더니 뭐 4개 시도 경찰청장님을 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정말 31년 공직 동안에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지팡이로서 민중의 지팡이로서 정말 그간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이 있지 않으면 이 공직에서 나와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제가 이렇게 저도 22년째 지방정치 의원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힘이 돼서 우리 원경환 청장님께서 제2의 인생을 사시는데 큰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찬 박수로 한번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경환 청장님을 정말 이 강원도의 인재로 키워주시는 일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저의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같이 일하면서 우리 원경환 청장님이 뚝심이 있고 또 문무를 겸비하고 있고 또 책임감이 강하고 아주 의리가 있고 이런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생각만이 아니라 그 후에 저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요즘 직원들은 우리 원경환 청장님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몇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경청하는 분이다. 정말 덕으로 다스리는 분이다. 옛날에 그 경찰청의 감찰과장이라고 그 아주 직원들한테 인기 없는 그런 아주 직원들을 혼내주고 벌을 주는 그런 보직을 맡은 적도 있는데, 그때도 정말 이 공과 사랄 또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잘 가려가지고 슬기롭게 하면서 직원들한테 다 존경받고 그런 덕을 베푸신 분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정말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강원도를 리드하시는 분들과 함께 저도 원경환 청장님이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힘닿는 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원경환 내외분이 이제 무대로 향해서 올라오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앞으로 이제 야인으로 돌아온 이 내외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이 시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마음 한구석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소개를 사회자님께서 연락을 받지 못해서 못해드린 것 같아요. 우리 경찰에 계셨던 호진영 청장님께서는 제가 총경이 될 때 2005년도 제 총경 승진을 시켜주신 분입니다.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어청수 청장님 자리 어디 계십니까? 어청수 청장님. 어청수 청장님이 안 계시네요. 일찍 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청수 청장님은 제가 청와대에 갈 때 저를 선발해 주신 분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더 넓은 세상, 더 큰 꿈을 갖게 된 그러한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 이철성 청장, 정말 저에게 잊지 못할 저의 은인으로 생각하는 제 경찰 동기생입니다. 우리 이철성 청장은 제가 경무관으로 승진하고 또 어떤 저에게 승진의 기회가 멀어져 가면서 승진이 되지 않을 때 저를 치안감으로 승진시켜서 경찰청 수사국장, 경남청장 그리고 강원청장을 할 때도 본청장으로 있으면서 저와 함께 동계올림픽을 치른 분입니다. 우리 이철성 청장, 제 동기생이지만 너무나 감사한 제 동기생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받으면서 저 멀리 경남에서 한 분이 새벽 4시에 출발한다고 문자가 오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경남에서 제가 뵀을 때 그분이 모범 운전자로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남 멀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셨는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도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에서 같이 근무했던 제 동료들, 그리고 같이 서울의 치안을 위해서 함께 고생했었던 우리 협력단체 회원님들,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도 제 동료들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원경찰청장으로 제가 근무할 때 우리 이돈석 회장님, 이금석 회장님, 그리고 박재대 경호회장님, 우리 시민단체 회장님께서 여러 분 오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의 영월의 법풍사 주지스님, 삼보스님께서도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모두가 귀한 분입니다. 어머님의 은혜는 하늘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모두들의 어머니는 우리들을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긴 기간, 긴 시간을 태아를 갖고 그 산모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진자리 마른자리 모든 것을 자식에게 줍니다. 저는 동영상을 보면서 6년 전 돌아가셨던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가슴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라고 하는데도 100년을 사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100년도 살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돌아가십니다. 어머님께 잘해드리려고 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십니다. 이러한 어머니가 1000년, 10,000년을 살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늘과도 같은 어머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어머님이 계실 겁니다. 저는 경찰에 근무할 때도 우리 직원들에게 자주 어머님을 찾아뵙고 용돈도 많이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태산 줄령을 넘나들면서 보따리 하나를 입어서 오직 내 자식을
출세시키고 어떤 권력을 갖겠다는 욕심보다도 바르고 건강하게만 성장해 달라고 우리 어머니들은 기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내 자식 하나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어머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축하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결코 제가 잊지 않을 겁니다. 31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바른 사람이 되도록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슬의 여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이제 많이 컸습니다. 우리 애들이 저기 좌측에 있는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손녀가 이제 2돌 좀 지났습니다. 네, 자 인사 한번 하세요. 차렷 경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많고 감사의 말씀도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동영상에 제가 살아온 길을 짧게나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자서전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 부족한 솜씨지만은 진솔한 마음을 담아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으셨습니다. 저자인 원경환 우리 청장께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선배님 이 얘기 이거는 참 제가 잊지 못합니다. 2번째 시험에는 필기 시험에는 합격을 하고 면접에서 탈락이 됐을 때 고민하고 길을 바꿀까 했을 때 바로 여기 계신 아내가 아이들의 어머니가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가던 길 갑시다 1년만 더 노력하면 될 겁니다. 그 용기를 준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좋은 어머니 훌륭한 아내 그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가와만사성이 사회를 나라를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분이 저에게는 크게만 보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이 부부에게 앞으로도 더 많은 길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세요. 경례에 값으면서 감사의 경례 또 틀려 같이 해주셨습니다. 고맙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하십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